그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 환경 문제나 교통 불편 해소 문제, 또 서민 복지 실현 문제, 교육제도 학교 폭력 개선 문제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 같이 좀 차원을 달린 것은 이 5대 공약. 그래서 우리는 분단돼서 반드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만큼 그 국민의 민생은 첫째 중요하고 둘째는 이 국가와 역사 미래를 위해서 민족 통일 문제도 터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재벌은 잘 살고 서민이 못 사는 그 지극히 사회 양극화 현상, 이게 가장 모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국가의 병폐이면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선거법상 밀실공천이다, 탈당 무소속이다, 이게 참 우리가 선거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고쳐서 민주주의의 적법 절차를 실행하여 국민들이 아마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도 이게 직장의료보험과 우리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많고 또 노인들이나 약자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또 세금 제도를 보면 우리는 유류세 기름을 넣어도 똑같이 서민이나 잘 사는 똑같이 내요. 그 외국에는 다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김성식 후보 질문해 주시고요. 그 질문이 끝나면 김영석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 후보께서는 지금도 홍보물에 보면 자유선진당 관악갑이 아니라 관악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되 계시고요. 지난번 관악을에서 시의원으로 나오셨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그때 시의원 때의 공약집과 지금 일로 나오는 국회의원 공약집이 일부는 다릅니다만 대부분 비슷한데요. 전 이 점이 어떤 것인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약, 한 년 만드는데 공영 주차장 얼마나 드는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관악을의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그 당의 명령을 받고 관악갑으로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시의원 나올 때 가장 민생을 다뤘던 문제가 주차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 관악갑에도 주거 환경 문제나 교통이 불편하고 골목에 차가 한 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공영 주차제도를 하려면 대기업으로 크게 공영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거, 그 서민들이 사는 집을 한두 채만 헐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능히 이웃 간에 싸우지 않고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문제나 공영 주차장 문제는 우리 관악갑의 가장 급선무다.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주로는 가장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관악을의 지구당 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로 들어가서 이 국가의 역사와 이 법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일꾼을 대변하지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관악을인데 왜 관악갑으로 왔느냐, 왜 시의원 때 공약을 또 똑같이 번복하느냐. 그런데 그 시의원 정도면 되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동구 전체고, 문제는 그 제가 공약에서 다른 후보들보다도 다른 후보들이 능히 거론하지 않는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분야. 그래서 김성식 의원님 같이 조목조목, 아직 저는 정치 새내기라 경험은 없지만 그런 분야는 제가 배워가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세밀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다음은 유기용 후보 질문해 주시되 질문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김용석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용석 후보님 공약을 보면서 노인복지 관련 공약이 있는 걸 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발의해서 지금 노령연금을 한 9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액수가. 그래서 그 노인복지 관련해서 혹시 공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노인복지 문제는 민주주의국가나 선진국가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그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와 사회가 대처를 미흡하다. 다행히도 유기영 후보자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뭐 노인 복지 그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셔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재정이 미흡하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기초수급자다. 그러면 그 우리 주변에서 박스를 줍고 어렵게 사는 사람 혜택을 보여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호적이나 이런 그 뭡니까? 그 형제나 자손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못 봐요. 생활기초수급도 못 받고. 그래서 정부는 형식적인 그런 행정에만 치우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노인층에서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걸 받으려면은 노인복지연금을 더 그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돈 9만 원 갖고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물가는 너무 오르고 현실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상으로 적어도 3, 40만 원 이상 줘서 최소한도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들 의료 시스템이나 교통 문제나 주변에서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이 공간, 그 다음에 놀이마당,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래서 전체로 뭐 이런 역전이나 밖에서 헤매는데 그런 친구를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그 도우미 제도라든가 선진국 같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가는 바로 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말만 부르짖지 실질적인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서민과 노인이 혜택을 피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유기영 의원님께서 노인 연금을 제정하신 훌륭하다 보고 동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소속 김성식 후보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민 여러분, 해온 일을 보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믿음도 생길 수 있지요. 저는 우리 관악구가 우선 교육, 교통, 일자리, 생활특구, 4대 특구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셔서 구암고 올 3월 개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꾸는 난관 돌파, 예산 투입,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해결되어 오지 못한 서울대 4대부고 관악 이전 실패로 끝났죠. 저는 그것을 제2사대부고 설립으로 계획을 바꿔서 국가계획도 변경시켜내고 교육부 시행령도 바꿔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 서울대 제2사대부고에 대한 토지 매입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경전철 서울시내 6개 노선 중에 제대로 준비돼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경전철 신림선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민자업자들 만나고 여러 형태로 행정을 이렇게 챙겨서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 제대로 완공해서 교육특구 만들겠습니다. 경전천 신림선 올해 착공되는 대로 그 연장 노선으로 우리 관악구 봉천 노선도 같이 해서 시내까지 남북 간에 편리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여러 가지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정책도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 김성식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생정책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보육과 교육, 저소득층 지원, 영세사업자, 특히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의 부가세 감면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문제, 영세상권 보호 문제에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특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부담, 적정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 위한 정당 개혁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기용 후보는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김성식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역 공약은 거의 얘기를 안 하시고 지나간 얘기나 아니면 이제 뭐 국회 차원의 그 정책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전철 신림선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그 착공을 곧 할 텐데 제가 추진하던 경전철 서부선 봉천동 연장에 대해서는 김성식 후보가 거의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유경 후보께서는 내용을 하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서울시 경전철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경전철 연장 노선 하나, 신설 노선 6개가 발표가 되었죠. 서부선은 계속해서 하려면은 또 다음에 또 제도 계획을 하려면 또 10년 후에나 또 새로운 경전철 신설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선의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조차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서부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봉천 노선 경전철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림선은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과 열심히 노력해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도 다 하고 실시 설계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착공이 되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경전철 노선에 대한 수정 보완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신설 작업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5년에 한 번씩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죠. 신림선이 착공되고 나면 그 착공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봉천 노선을 연장해서 장승배기 노량진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원래 신림선이 서울대 관악산 주차장 밑으로 종점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강남순환도로 지하 튜브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신림선이 강남순환도로 튜브에 딱 부딪히게 돼서 봉천 고개 쪽으로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해서 한층 더 내려가도록 해서 강남순환 고속도로 지하 튜브 밑으로 경전철이 연결돼서 봉천 노선이 연장될 수 있는 실무적 준비까지 다 마쳤고 국회에서 예산도 이미 투입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서부선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자꾸 봉천 노선을 연장하려고 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저의 말씀 정확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신림선 경전철이 착공되는 대로 봉천 노선 연장 작업을 해서 2013년에 보완 계획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용석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김성식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그 공부를 보시니까 일자리란에 그 창의형 청년 창업을 위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확대다. 엔젤 창업 네트워크 멘토링 지원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셨는데 이 펀드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지금 한국에도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크버그가 나와야 됩니다. 왜 대기업들이 그냥 중소기업 이렇게 납품가 지어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이런 개발자들을 그냥 후려쳐서 이렇게 되는 경제는 안 되죠. 한국에도 얼마나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밝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산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내수, 그리고 소프트웨어형 이런 창의 경제가 함께 결합되는 이른바 고구려 문장이 3조고였지 않습니까? 그런 3조고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마침 서울대학도 관악구에 있으니까 서울대학이 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담벼락 안에서 갇혀서 우리 관악 구민들한테 구체적 혜택을 덜 주고 있는 그런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창의기업도 육성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 장기보고서에도 관악구에 그런 그 벤처밸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 이런 계획서도 제가 그때 함께 구청과 더불어 만든 적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제일 힘든 것은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면요. 만약에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엔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청년 창의기업은 한 100개가 창업하면 90개는 망합니다. 그중에 10개가 살아남아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가령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5천만 원을 매칭으로 투자해 줘서 위험을 분산케 해주고 아주 창업 초기에 있는 이런 청년 창업가들이 그러한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빚이 아니라 투자로서 일을 해나가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